외딴 바람이 부는 웨츠탈 알프스의 높은 곳에서 비밀이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빙하의 얼음은 조용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9월 19일, 2명의 등산객이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곧 미스터리를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등산객 에리카와 헬무트 시몬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녹아내리는 얼음 속에서 나타나는 형체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시체였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에 큰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비밀을 풀기 위해 현장에 모였습니다. 얼어붙은 시신은 최대한 신중하게 추출되었습니다.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예방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는 발견된 웨츠탈 알프스의 이름을 따서 오치우치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오치우치는 평범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그는 신석기 시대에 속하며 5,000년이 넘는 나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치는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알프스, 장엄하고 가혹한 풍경은 오치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는 5,000년 넘게 얼어붙어 시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치는 눈과 얼음으로 가득 찬 좁은 골짜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높은 알프스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자연 냉동고 역할을 하여 부패를 막았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눈과 얼음층이 오치의 몸 위에 쌓여 그를 보호하는 고치로 감쌌습니다. 이 과정은 자연 미라화라고 하며 매우 드뭅니다. 이는 완벽한 환경 요인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오치의 몸은 시간 캡슐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치의 얼어붙은 몸을 꼼꼼히 연구했습니다. 그의 피부, 뼈, 장기, 심지어 마지막 식사까지도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오치의 몸에는 그의 시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이는 힘든 삶을 살았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치아는 닳아 있었고 이는 거친 식단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동물 가죽과 풀로 짠 옷을 여러 겹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들과 함께 발견된 도구들은 청동기 시대의 기술과 장인 정신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각 세부 사항은 오치의 초상화에 새로운 층을 더했습니다. 오치의 발견은 고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치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인 구리시대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대는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사이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오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아니 얼어붙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구리 도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구리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도끼는 정교하게 제작된 날로 금속 가공의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오치의 지위를 암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냥과 방어를 위한 도구인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기술과 정밀함으로 제작되어 생존이 중요한 세계를 그려냈습니다. 그의 의복은 동물 가죽과 직조된 풀을 조합하여 만들어졌으며 자원 활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오치의 미스터리를 더 깊이 파헤치면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그려주는 일련의 발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알프스의 얼음 속에 수천 년 동안 보존된 이 아이스맨은 현대 과학에 의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 중 하나는 연구자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에 박힌 화살촉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폭력적인 만남의 조용한 증거였습니다. 이 발견은 아이스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공격의 결과임을 시사했습니다. 플린트로 만든 이 화살촉은 5,000년이 넘는 갈등의 조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존재는 오치의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누가 오치를 쏘았을까요? 경쟁자였을까요? 낯선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알고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사냥 사고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더 음흉한 무언가였을까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며 각각이 더 흥미롭습니다. 화살촉의 분석 결과 그것이 뒤에서 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오치가 기습을 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사고가 아닌 공격을 시사하며 고의적인 폭력 행위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화살촉이 고의적으로 부러졌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또 다른 미스터리의 층을 더했습니다. 오치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은 퍼즐이 되었고 과학자들은 이 복잡한 단서를 풀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진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화살촉의 위치를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오치의 마지막 순간을 조각하기 위해 고급 법의학 기술을 사용하여 치명적인 타격의 궤적을 분석했습니다. 오치는 아마도 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끝을 시사합니다. 얼음 속에 보존된 그의 이야기는 위험과 갈등이 가득한 먼 과거를 엿볼 수 있게 하며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오치의 몸은 그의 삶의 캔버스였습니다. 알프스에서 발견된 그의 보존된 유해는 시간을 초월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의 피부에 새겨진 각 흔적은 그의 삶의 한 장이며 그가 살았던 시대의 증거입니다. 그의 피부에는 68개 이상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신들은 무작위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각각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신중하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문신들은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선과 십자가 모양이었지만 그 단순함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신체 예술이 아니라 고통과 치유의 언어였습니다. 이 표식들은 장식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문신이 종종 의료치료의 한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침술의 전신이었습니다. 문신들은 마모와 손상의 징후가 있는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오치는 관절염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이 문신들은 그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였을 것입니다. 오치의 문신은 초기 의료 관행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고대 사람들이 인체를 이해하고 치유하려고 했던 방식을 보여줍니다. 예술과 의학의 교차점은 인간의 창의성을 증명합니다. 이 문신들은 의학과 의식의 경계가 흐려졌던 시대를 말해줍니다. 샤먼과 치유사들은 문신을 치유의식의 일부로 사용하여 영적 및 신체적 치료를 결합했습니다. 문신은 피부에 미세한 절개를 한 후 수출 문질러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통증 완화와 보호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문신들은 그가 단순한 표본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오치는 살아있었고 고통을 겪었으며 자신을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문신은 그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문이며 생존이 일상적인 도전이었던 세계입니다. 그는 고난을 겪고 구제를 찾았던 살아 숨쉬는 인간이었습니다. 시간의 흔적으로 표시된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조상들의 회복력과 자원 플랫에 대해 계속해서 매료시키고 가르쳐줍니다. 오치의 마지막 식사는 그의 윗속에 보존되어 더 많은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곡물, 고기, 과일로 구성된 푸짐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소화관에서 발견된 꽃가루는 그가 사망한 시기를 암시했습니다. 특정 꽃가루의 존재는 늦봄 또는 초여름을 나타냈습니다. 오치의 산으로의 여정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다양한 도구와 장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여정을 나타냅니다. 그는 배낭, 모피 망토, 화살이 가득한 화살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불을 피우는 도구와 약초가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치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험 많은 야외 활동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의 위험과 요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치의 화살 상처 발견은 추측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었고
각각은 수천 년 전의 삶의 조각을 맞추려 했습니다. 한 이론은 오치가 목동이었고 경쟁 목동들과의 영토 분쟁에 휘말렸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오치가 상인이었고 그의 귀중한 물건들 때문에 매복 공격을 당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부리도끼는 귀중한 소유물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치의 죽음이 의식적이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몸의 위치와 부러진 화살촉을 잠재적인 증거로 지목했습니다. 오치의 몸에 있는 문신은 추가적인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그것을 그의 사회적 지위나 부족 소속의 표시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신이 그를 목표로 삼은 그룹의 일원으로 식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오치의 유해 연구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991년 오츠탈 알프스에서 발견된 이 고대미라는 5천년 전의 삶과 시대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놀랍도록 잘 보존된 몸은 과학자들과 역사가들에게 그의 존재와 비극적인 죽음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중요한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공통된 인류 역사를 상기시키는 감동적인 존재입니다. 오치의 발견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인류 사회의 진화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도구와 의복에서부터 그의 식단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오치의 삶의 모든 측면은 가혹하고 용서 없는 환경에서의 생존과 적응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치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 문화, 그리고 그가 살았던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세심한 연구와 첨단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신석기 시대의 생생한 그림을 재구성했습니다. 오치의 소지품, 예를 들어 구리 도끼, 화살통, 그리고 부싯돌 칼은 사냥과 도구 제작에 능숙한 사람을 보여주며 금속 공예를 시작하는 공동체에서 살았음을 나타냅니다. 오치의 DNA 추가 분석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유전적 소인을 나타내는 유전자 마커를 밝혀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고대 인간이 직면한 건강 문제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현대 생활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면역이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오치가 건강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동맥석회화의 존재는 그가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을 경험했을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그의 일상생활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최근 오치의 장에서 보존된 단백질 분석은 4명의 다른 사람의 혈액 흔적을 밝혀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오치가 죽기 직전에 폭력적인 대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러 혈액형의 존재는 전투나 매복과 같은 갈등 시나리오를 나타냅니다. 이 발견은 오치가 죽기 직전에 폭력적인 대치에 연루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몸에서 발견된 부상, 예를 들어 어깨에 박힌 화살촉과 손의 깊은 상처는 투쟁의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발견은 연구자들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이끈 상황에 대해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의 연구와 분석에도 불구하고 오치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이어진 정확한 사건의 순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표적 공격의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무작위 폭력 행위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했을까요? 그 답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묻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중요한 증거를 지워버렸습니다. 알프스의 가혹한 조건과 자연적인 부패 과정이 많은 질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각 새로운 발견은 이 고대 남자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합니다. 그러나 법의학 과학의 발전은 이 고대 미스터리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각 기술적 돌파구와 함께 우리는 과거를 탐구할 새로운 도구를 얻으며 한때 영원히 잃어버린 것으로 여겨졌던 세부 사항을 밝혀냅니다. 오치의 이야기는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와 시간 속에 깊이 묻힌 진실을 밝혀내려는 인간 정신의 불굴의 증거입니다. 얼음 속의 남자 오치는 단순한 얼어붙은 미라가 아닙니다. 그는 신석기 시대와 현대 세계를 잇는 시간 여행자입니다. 그의 의복, 도구, 문신, 심지어 마지막 식사까지도 잃어버린 세계의 기술, 문화,
신념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오치의 이야기는 폭력과 회복력으로 점철된 우리의 공유된 인류 역사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오래전의 시대로부터 온 침묵의 파수꾼으로 서 있으며 그 시절의 삶은 종종 가혹하고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그의 놀라운 보존 상태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전하는 지식에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